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재건축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큰 단지 중에 하나죠. 잠실주공 5단지에 대해서 사업성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를 샀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지, 지금은 어떤 평형을 구입하는 게 유리할지, 이런 것들을, 또 배정 평형은 어떤 걸 받아야지만 가장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실 장미 아파트에 대한 그 사업성 분석 요청도 많으셨는데, 요거는 잠실주공 5단지 이 다음번 영상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잠주 5라고 불리는 잠실주공 5단지가 어딘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여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위치를 보시게 되면 여기입니다. 한강변이 있고요. 여기 잠실주공 5단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1, 2, 3, 4단지는 전부 다 재건축이 완료가 돼서 지금 입주한 지가 거의 20년 차 돼갑니다. 15년, 16년, 17년 차 정도가 돼가고 있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민들이면 한 번씩은 와봤을 법한 이 롯데월드가 이쪽에 있죠. 그 다음에 롯데월드 타워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와 이런 상권시설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한강변에 접해 있으면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죠. 보통 이거 잠실주공 5단지와 비교되는 단지가 강남의 음마아파트랑 많이들 비교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가격이 살짝 더 주공 5단지가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잠실 5단지 조감도 같은 걸 보시게 되면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단지 조감도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들, 와, 진짜 엄청나죠? 이 코너변에 있는 이 준주거지인데, 여기는 최고 70층 높이로 지어질 겁니다. 아마 280m인가? 그래서 엄청난 높이로 지어지게 될 예정이고요. 전반적인 조감도의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네. 일부만 뽑아온 건데 하여간 굉장히 럭셔리한 고급화된 프리미엄 명품 아파트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실주공 5단지 사업성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을 꾸준히 봐주셨던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잠실주공 5단지를 한 6개월 전쯤에 사업성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당시와 약간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공사비의 증감,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정비계획상 변경된 것들을 조금 수정해서 만들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잠실주공 5단지는 3,930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재건축 후에는 6,491세대. 와,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힐 만한, 전국에서도 손꼽힐 만한 대단지인데, 엄청나게 좋은 입지에 한강변에 이런 대단지가 지금까지 전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관심을 갖고 있는 단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형은 지금 34평형과 35평형, 36평형이 있고요. 주력 평형이는 이 34평입니다. 가장 많은 2280세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종전자산가를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23년도 9월달 기준의 평가고, 요거는 정비계획상 평가 금액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34평형 25억 5천, 35평은 26억 5천, 36평은 28억 정도의 평가가 됐다고 보고, 상가나 유치원, 기타 시설들 같은 거는 약 7,900억, 총 합쳐서 7,900억 정도의 감정 평가 금액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수정한 거는 이 부분인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정비계획상 공사비는 3조 8,600억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8,600억인데, 이거를 평당으로 보면은 816만 원 정도예요. 816만 원으로 공사를 못하느냐?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잠주 5에 걸맞는 그런 프리미엄 아파트에 걸맞는 공사비는 아니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물론 대단지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서 또 평균적인 단가가 내려오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얘보다는 조금 더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고층 70층짜리도 있고, 그 3종 주거지도 49층을 짓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 감안한다 그러면은 816만 원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고, 나중에는 증액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듭니다. 안 되면 좋으나. 그리고 이 금액으로는 사실은 명품 아파트를 지향하기가 조금 쉽지 않다. 하이엔드를 표방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사업비가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 공사비의 33%, 약 3분의 1 정도가 기타 사업비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00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면 공사비가 75, 기타 비용이 25, 이 정도로 보는 게 일반적인 재건축의 비율인데, 사업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600억은 이 사업비도 증액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비계획상 사업비를 제가 항목을 봤는데 뭐 여기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이주비 같은 것들이 좀 빠져 있어요. 이주비가 사실 이게 워낙에 세대수가 크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게 되면은 조합에서 이주비를 주게 되는데 그게 무이자 이주비죠. 근데 말이 무이자지 사실은 사업비에 다 녹혀져 있는 거죠. 비용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조합은 개개인이 직접적으로 이자를 내지 않았다 뿐이지 이걸 한 번에 모아서 내는 형태가 때문에 조합에서는 그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그 조합은 누굽니까? 조합은 누가 받는 겁니까? 조합원들이 모여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내가 내는 거죠. 예. 제가 세금의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공짜로 받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세금 낸 거에서 다시 돌려받는 거죠. 근데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아주 미세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뭐 재세 공과금 일부라든가 이런 건 0. 몇 % 비율이니까 그거는 차이가 나봐야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이주비 항목이 빠진 상태로 사업비가 나타나게 되면 이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은 3,900세대가 이주를 하는데 이게 지금 종전자산가 평가액이 11조잖아요. 11조. 11조면은 금리를 한 4%로 빌린다고 하더라도 1년에 4,400억이 이자가 나가는 건데 철거하고 공사하고 뭐 그런 거 따지게 되면 적어도 4년에서 5년 정도 봐야 한다면 이주 시작하고 그럼 5년 잡으면은 4%니까 4, 5, 20, 20%잖아요. 그럼 11조에 근데 이게 3,930세대면은 지금 종전자산가 총액이 11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보통은 한 절반 정도 이주비를 대출해 줄 텐데 이게 좀 적게 해준다고 워낙에 등치가 크니까 그래서 30%는 좀 넘어가고 40% 정도는 대출해 준다 그러면은 약 한 대충 봐도 4조 정도는 지금 우리가 대출 대여금이 필요한 겁니다. 이주비 대출이 필요한 건데 여기서 한 4%로 아주 저리로 받은다고 쳐도 4, 4, 16이면은 얼마입니까? 이게 1,600억인가요? 1,600억 정도가 매년 그 이주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주비에 대한 이자로. 근데 철거하고 이제 이주하고 나서 철거하고 공사하는 기간이 짧아도 4년에서 보통 5년은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600이 5년이면 8,000억입니다. 8,000억. 그죠? 맞나요, 계산이? 여하튼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지금 여기 산정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보정했냐면 공사비는 816이 아니라 900만 원으로 계산을 했고요. 사업비는 기존의 8,600에서 1조 4천억으로 한 5,500억 정도를 올렸어요. 많이 올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주비 같은 거 포함이 안 된 것들은 감안하게 되면 여하튼 일반적인 공사비 900에 사업비 33% 계산해서 비용 책정을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조합원 분양이 3,949세대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은 1,700세대입니다. 그다음 임대 분양이 811세대, 그래서 총 합쳐서 6,491세대가 됩니다. 조합 일반 분양 수익은 일단은 6,870만 원 평균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평당가 6,870 정도. 주변 시세가 지금 7,000이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시세 한 95%, 이 정도만 하게 되면 분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 수익은 일반 분양 수익의 90% 수준으로 한 6천만 원 남짓, 6천만 원, 한 6,100, 6,200 요 사이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 분양 수익은 제가 그 전에 기존에 분석했을 때는 이거 예전 겁니다. 예전에 6개월 전에 분석했을 때는 평당 400만 원으로 임대주택 수익을 책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를 책정하냐면 600만 원 책정했죠. 왜냐면은 임대 아파트를 매입하는 표준 건축비가 이게 층별로 뭐 지하층 다 틀리긴 한데 평균 내면 380 내외밖에 안 돼요. 놀랍죠? 이게 원가로 받는다고는 돼 있잖아요. 법상으로는. 그 다음에 토지는 기부 체납하는 거고 근데 원가로 하게 되면 900만 원 정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줍니다. 표준 건축비 비용 표준 건축비라는 항목이 따로 인덱스 이게 현저하게 낮아요. 현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기본 연건축비 한 80% 정도까지 맞춰주겠다는 그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600만 원까지 올린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니까 500 한 8, 90 되더라고요. 그래서 600은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600만 원 책정을 했고. 지금 811세대가 나온 배경에는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의 구역 면적이 10만 8천 평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기반시설 24,700평 빼게 되면 획지 면적, 건물을 지을, 아파트를 지을 면적은 주택용지 3종 주거지에는 64,900평, 복합용지, 준주거는 18,600평입니다. 그 다음에 상한 용적률이 270%, 298% 각각 나뉘어서 받았고요. 최고 용적률은 법적 상한 최다치인 300%, 400%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급 면적은 19만 1000평, 7만 4000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비계획상 용적률에서 법정 상한까지 늘어나는 거의 2분의 1
요거는 임대 아파트를 내야 되죠. 그래서 300%에서 270.1%를 뺀 29.9의 절반인 14.95. 그 다음에 준주거는 400에서 298.31을 뺀 101.68%에서 나누기 2 하니까 50.84. 요거를 연면적으로 계산했더니 14.95%는 9,560평. 그 다음에 복합용 이제 준주거에서는 9,503평이 됩니다. 준주거지에 있는 임대주택의 퍼센트가 훨씬 더 높아 보이지만, 그래서 의무 연면적이 많을 것 같지만 평수가 다르죠. 얘는 3종 주거지 같은 건 63,900평, 준주거는 18,600평이기 때문에 여기서 늘어나는 용적률이 크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무 연면적은 양쪽이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쨌든 합산하니까 19,063평이고 정비계획상 임대주택의 구성을 보니 이게 제가 이거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소숫자까지 했는데 17.7평, 그러니까 18평이겠죠? 요게 43세대, 19평형이 107세대, 20평형이 44세대, 25평 254세대, 26평이 300세대 갖고 총 811세대의 연면적은 19,077평입니다. 그래서 의무 연면적, 법적인 의무 연면적 19,063평보다 높은, 그래서 수익은 임대 수익은 1,144억 원, 일반 분양 수익은 1,731세대를 6,870만 원 정도에서 약 4조 정도가 되고요. 조합원 분양 수익은 약 10조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상가라든가 거기에 있었던 유치원, 종교시설 이런 게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을 지금 2조 4천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2조 4천억 정도로. 예, 그래서 총 수익은 16조 8천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요게 2조 4천억이면 사실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지도상 봤지만 이쪽에다가 이제 준주거 지역에 주로 들어갑니다. 이쪽에 준주거니까 상업시설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고 워낙에 위치는 좋죠.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양성이 잘 좋진 않잖아요. 우리 코로나 이후에 좀 언택트 시대가 된다 그러면서 온라인 이용 쪽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기존 오프라인 상가들이 예전만큼 회복을 잘 못해서 그 상가의 가격대가 아직도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상가든 기차 수익은 2조 4천억 정도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총 수익은 16조 8천억, 그 다음에 기존 감정평가액, 종전자산가액은 11조 1천억, 그리고 공사비 900만 원에 기타 사업비 33%한 비용의 합계가 5조 6천억. 그래서 비례율이 99.63%가 나왔습니다. 공사는 어느 정도 면적으로 하느냐 봤더니 제가 기존에 분석한 내용을 봤을 때는 이거를 1.8배 정도로 했습니다. 총 연면적을 1.8배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 면적은 26만 4천이었다가 47만 6천 정도가 됐는데 이번에 봤더니 연면적은 1.78배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토지 여기 6만 9천 평, 18,000평에서 300%, 400% 곱하게 되면은 실제로 공사할 면적, 용적률상 면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걸 갖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용적률에 산입되지 않은 수많은 면적들이 추가로 있죠. 예,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소위 말하는 계약 면적이라고 하는 것들, 그걸 계산하게 되면은 이 용적률상 면적에다가 일정 부분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게 1.4가 될 수도 있고 1.5가 될 수도 있고, 제가 그 전에 1.8로 했더니 무슨 그걸 1.8로 하냐, 1.5면 충분한데 라고 댓글 다신 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좀 소위 죄송하지만 시골 아파트, 예, 좀 안 좋은 동네는 그만큼 커뮤니티 시설이 빵빵하지 않다 보니까 좀 낮게 책정되는 거고, 1.4도 있고 나홀로나 이런 거는 1.3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좋은 아파트는 2가 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고급 아파트일수록 계약 면적이 큰 건데, 그래서 1.8 정도로 잡아봤는데 이거 계산해 보니까 1.78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면적은 47만 4,230평이 지어집니다. 거기에 공사비 900만 원을 곱했더니 이 4조 2,600억이라는 결과값이 나온 거고, 총 비용 합계가 5조 6천억 정도가 됩니다.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추가 분담금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평형 조합원 분양가가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지금 3종 주거지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한 거고요. 준주거지에 있는 똑같은 평형은 조합원 분양가가 다릅니다. 조금 더 높아요. 보통 수천만 원에서 1억 남짓 높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가적으로 그만큼의 분담을 더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면적을 보니까 18평형서부터 한 100평형까지 굉장히 다양한 면적이 있고요. 주력평형은 소위 말하는 34평, 40평, 43평입니다. 84 타입 34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일반 분양으로 나가고, 조합원들은 한 2,400분 정도는
100에서 107제곱, 그러니까 40평에서 43평 정도를 선택을 하신 모습입니다. 요걸 기준으로 34평을 매입했을 때 똑같은 동평형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2억에서 4억 5천 정도씩 돌려받습니다. 34평은 2억 돌려받고, 35평은 3억 돌려받고, 36평은 4억 5천 돌려받아요. 참고로 정비계획상으로 보게 되면 얘가 한 4억, 얘가 5억, 얘가 거의 7억 정도를 돌려받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면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 저는 그러면 날림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하이엔드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공사비를 높여야 된다는 판단에서 지금 제가 계산한 방식대로 한 거고요. 거의 대부분이 선택한 100제곱, 107제곱, 40평, 43평으로 갔을 때는 40평형까지는 지금 거의 다 환급되는 걸로 나옵니다. 부담이 없죠. 그러니까 많이 선택을 했겠고, 107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나오는데 부담스러운 금액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를 많이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근데 51평으로 넘어가게 되면 많이 부담스러워지죠. 6억, 5억, 3억 7천 정도 내야 되고, 54평은 9억, 8억, 6억 5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많은 분들이 선택을 못했습니다. 더 큰 평수 같은 건 61평, 71평, 80, 100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60평 때는 12, 3억, 70평 때는 20억 정도 수준, 80평 때는 40억, 100평은 55억을 내야 됩니다. 예, 말도 안 되는 금액 수준이죠. 근데 이게 금액적으로 보면은 좀 표현이 웃기지만 비싸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게 참 그래서 무서운 건데, 지금 강남 쪽에 있는 일부 아파트에서 국민평형 60억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71평이 47억 5천이다? 야, 잠실과 강남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한강변 쪽, 이거 한강뷰 쫙 나올 텐데, 한강뷰에 70평 6천 세대 새 아파트가 예, 47억이면은 좀 저렴해 보인다라는 솔직히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80평, 100평은 확 올라가죠. 71평에서 80평으로 9평 올라갔는데 금액은 한 20억 올라가죠. 요거는 이제 사실상 펜트하우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평당 분양가가 높게 책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60평대 이상은 다 합쳐봐야 28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잠실에 있는 소유주들이 부자라고는 해도 추가 분담금을 10억에서 55억까지 내라 그러면 이거 감당되겠습니까? 잠실 주공에서도 진짜로 상위 1% 잘 사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사실은 50평대 넘어가는 것도 요게 보니까 한 130여 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전체 한 4천여 세대 중에서 한 2% 정도, 그죠? 2%도 안 되나? 2% 정도 수준만 요 정도 가고, 대부분 주력은 40평, 43평, 일반 분양의 주력은 34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진은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현재 시세를 단순하게 호갱노는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봤더니 요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는 34평은 28억, 35평은 29억 5천, 36평은 31억 정도로 놓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4평을 내가 지금 매입해서 34평을 배정받았을 때 들어가는 총 비용을 계산한 거예요. 그랬더니 2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쵸? 34평 이 금액에 매입해서 나중에 돌려받는 거 빼게 되면 이 금액이 남는 거죠. 그러면 34평을 매입했을 때 어떤 게 가장 유리하냐 하면은 34평이 가장 유리하죠. 왜냐하면 얘는 25억 9천이 소유가 됐고 얘네들은 26억 5천 정도가 소유가 되는 거니까 34평 매입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40평, 43평 가더라도 34평 매입이 조금 더 유리는 하나, 다만 34평이 가장 작은 평수이기 때문에 향후에 40평, 43평을 배정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죠. 그죠? 43평 같은 거는 순위에서 밀리면 배정 못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평수로 가려면은 좀 더 큰 평수를 미리 매입하는 안전성을 발휘하는 게 좋겠죠. 예, 그러면 이게 향후에 완공 시 얼마가 될지는 지금 아무도 가늠할 수 없지만 뭐 지금 분위기가 봐서 1억 정도 되는 건 1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당 1억 정도라고 감안을 했을 때 34평은 34억, 40평은 40억, 43평은 43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매입했을 때의 소위 안전마진을 계산해 보게 되면 34평 매입했을 때는 38평 배정받을 때 8억, 43평 배정받을 때 13억 정도의 수익이 생깁니다. 대충 40평, 43평이 대부분 많으시니까 한 11억에서 13억 정도의 마진이 생긴 걸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당 1억을 뭐 넘어설 걸로 거의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한 1억 2천 정도? 1억 2천 정도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얘는 6억 4천이 더해져야 되니까 한번 계산해 볼까요? 6억 8천이 더해지면 와, 이거 확연하게 늘어나죠. 43평은
1억 2천이게 되면 8억 6천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와 20억 정도의 마진이 생기니까 예, 여러분 지금 이게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해도 기다림의 어떤 인내를 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은 매입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조합원 분들 와 정말 부럽고요.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이 헐헐 날아오르고 무사하게 잘 끝나서 명품 아파트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